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교육그룹 1등입니다.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한종민입니다. 자,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담당하고 있고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포기하고 싶은 과목, 그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법 포기, 공포한다 그래, 공포. 그래서 이 공법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 이제 알지 못했던 생소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요. 규제. 그리고 이 규제라는 것을 어기게 되면은 처벌하죠. 뭐 징역형, 벌금형, 무서워요. 그래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아주 딱딱하고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아주 엄격하죠. 엄격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그런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자, 우리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갖고 1년간 공부하는 거예요. 1년간 공부해서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세요.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용어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1년간 같이 공부했다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중에서 들어보셨던 학원들 있죠? 다 저도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게 메가랜드가 돼요. 메가랜드에서 우리나라 1등 교육그룹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해서 우리 이제 1년 뒤에 다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해서 웃는 얼굴로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게끔 즐겁게 재미있게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강의를 어떻게 나갈지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0월 달에는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초심자들 대상으로 우리 부동산 공법,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 입문 과정이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OT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간략하게 가장 초보자 대상으로 쉽게 풀어갖고 강의를 진행을 해요.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OT 강의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OT부터 보시면 좋아요. OT부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악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자,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우리 개강을 해요. 우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죠. 그러면 이제 한 주, 2주 쉬고 11월 둘째 주부터 기초 강의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11월, 12월 달에 우리 기본서 나와요. 기본서. 예전에는 입문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2달이 후딱 가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입문서는 나중에 다 수업 끝났다 그러면은 옥상 올라가고 책거리 한다고 불질러 버려. 그래서 입문서는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입문서는 굳이 필요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바로 11월부터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기본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거는 6과목을 해요. 5과목인데 시험 과목은 공부는 6과목으로 나눠갖고 이 공시법하고 세법이라는 게 각각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각각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는 6과목으로 공부하시는데, 저 6과목 책 중에서 제일 두꺼워요. 제일 두꺼워. 뭐 제목 볼 필요도 없어요. 가장 두꺼운 거.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공법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죠. 막 998페이지. 그래서 또 색깔도 주황색이니까 무슨 벽돌 같아. 벽돌 들고 다니고, 이거 아령 대신 책으로 막 운동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두꺼워요. 제일 두꺼운데 많이 좀 슬림화 시켰어요. 요새는 이제 쓸데없는 군더더기들 좀 빼놓고 슬림화 시켰는데, 그래도 기본서는 기본서예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중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용어. 우리 이제 공법은 제가 입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법률을 공부할 때는 용어가 핵심이에요. 용어 말을 알아야 거기서 내용이 들어가죠. 내용을 파악해야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용어, 내용, 체계, 이게 전체적인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라고 그래요. 그럼 용어와 내용을 본다. 이거는 각각의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 그리고 체계는 숲을 본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한 방에 숲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요. 용어부터. 근데 이 법률 용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게 우리 공법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중요한 논점인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말을 몰라요. 이게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국어로는 떠들지만 와닿는 게 하나가 없어요. 이런 법률 용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00개 이상 됩니다. 1000개 이상. 이 용어부터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기초과정이죠. 참 기초과정에서는 이 용어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용어 누구보다도 제가 용어 잘 풀어갖고 설명을 드려요. 말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공법이라는 것은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규제요. 규제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뭘 하지 말라는 건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 명확한 내용을 어려운 말로 썼어요. 왜 그러겠어요? 쉬운 말로 규제한다. 쉬운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국민들 심기가 언짢아요. 아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려운 말 써갖고 뭔 말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한마디로 명확한 규제를 어려운 말로 써놨다. 그러니까 말만 잡히면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11월, 12월 기초과정에서 합니다. 2달 동안 용어만 해도 벅차요. 그 정도로 내용이 좀 방대해요. 가장 좀 분량이 많은 게 우리 공법인데 하여튼 11월, 11월은 그렇게 용어 갖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새해 맞아가지고 또 개강하죠. 1, 2월 달에는 기본 과정이라고 그래요. 역시 기본서 가지고 수업해요. 그러면 우리 12월, 12월 달에 용어한 거 있죠. 용어에다가 이제 내용 좀 붙일 거예요. 살을 좀 붙여갖고 이제 요 정도는 좀 공부하셔야 된다. 기본 과정이죠. 기본 과정. 그래서 11월, 12월 달 용어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1, 2월 달에는 내용까지 좀 추가가 됩니다. 추가. 그리고 3, 4월 달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서도 쓰고요. 요약집도 써요. 우리 기본서가 너무 무거워. 막 갖고 다니면서 어깨가 부러져. 막 어깨가 부러지고. 너 팔에 근육 생기고. 막 그래서 이제 기본서도 물론 하지만 이 기본서를 축약해갖고 꼭 우리 공부해야 될 거 있죠. 이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다 보니까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한 900페이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빼버리고 제가 꼭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 제 이제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기출문제를 싹 분석해. 제 머리에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를 공부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되는지 취사 선택해야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우리 10점 올리려면은 2배를 더 공부해야 돼요. 10점 올리려면 2배를. 끝도 없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막 100점을 목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딱 취사 선택해서 제가 수업할 내용만 요약집으로 만들어요. 슬림하게. 기본서보다가 요약집 보면은 이게 웬 횡재냐. 야, 요것만 하면 되냐.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제 자, 그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끌어올려 갖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 2월, 3, 4월. 3, 4월 달은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약집하고 병행해서 제일 이제 우리 시험 수준까지 올려갖고 수업하고요. 5, 6월 달에는 이제 요약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법은 6개 개별법이에요. 6개 개별법.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법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6개 법을 공부해요. 근데 이게 부동산 규제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도시개발조합. 또 재개발조합, 또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 이게 규정하는 법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갖고 요거하고 차이점 그런 것들을 딱딱 명확하게 이제 캐치하는 거죠. 비교 정리까지 가는 게 우리 공법의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비교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들 싹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하고 그래서 5, 6월 달에는 요약집,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까지 같이 이렇게 싹 어떻게 시험에서 본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연습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갖고 5, 6월 달에 연습하고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요. 우리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론을 공부해서 문제 풀어갖고 맞히는 거예요. 정답을 맞춰가지고 60점 이상 합격해야 60점 이상 점수를 맞아갖고 합격. 이게 수험 공부의 목적입니다. 우리 절대 이 수험 공부하고 교양 공부하고 달라요. 교양 공부라는 거 있죠. 뭐 우리 또 유명한 저는 또 좀 종교를 밝히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 또 유명한 스님들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러면은 힐링되죠. 막 치유되고 치유되고 살아가는 또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수험 공부라는 것은 그런 힐링받고 치유받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아주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고 사람이 아주 공부하다 보면 피폐해져요. 건강 해쳐 오히려.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게 수험 공부. 근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갖고 합격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수험 공부는. 그래서 문제집 가지고 문제 정확하게 풀어갖고 이거 답을 딱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2달 동안 합니다.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으로 문제집 가지고 요약집은 계속 이제 3, 4월 달 요약집 나오죠. 그럼 요약집 갖고 계속 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틀렸다. 요약집 찾아갖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고 이런 식으로 2달 동안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고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정규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특강. 1년간 거의 했죠. 1년간 공부한 것을 마무리, 모아갖고 마지막 엑기스만 가지고 특강을 해요. 시험에 꼭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백선합니다. 백선. 백선이 말이 이제 백선이지 지문이 한 10개씩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400문제 이렇게 되는데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물을 싹 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본시험에서 70% 이상 나옵니다. 그럼 우리 공법은요. 배운 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거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배운 것을 우리가 연습한 것을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안 배운 거를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배운 거는 누구라도 우리나라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되고요. 배운 것을 확실하게 맞추셔갖고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그래서 싹 백선으로 다 그물망 쳐갖고 여기서 다 나와요. 항상 매년 그래요. 매년 저 백선 딱 찍은 거에서 70% 적중. 그러니까 제가 쪽집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백선지문 하고요. 또 꼭 우리 이제 시험 공부다 보니까 꼭 애우고 들어갈 사항들이 있죠. 필수 암기사항. 꼭 애워야 돼요. 이거는 꼭 애워야 된다. 그냥 단순 암기. 이 시험 공부는 또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애울 필요가 있으니까 좀 단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런 애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나중에 공법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권한자, 뭐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여자들을 우리가 행정청 권한자라고 하는데 누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누가 구역을 지정하고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잘 물어봐요. 그래서 권한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권한자. 또 일수, 월수, 연수, 숫자들도 많은 분수, 4분의 3, 뭐 5분의 4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시험 보기에서 어쩔 수 없이 애워야 돼요. 좀 애울 필요가 있는 것들은 싹 모아갖고 필수 암기사 딱 만들어갖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이제 애워야 될 것들 정리하시고 그래서 백선 필수 암기사 자 이런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리고 우리 본시험 그대로 대책 없이 본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은 또 당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도 보는 거예요. 9월달, 10월달은 4주 동안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 본시험하고 똑같이 아침에 9시 반부터 딱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뭘 틀렸구나 마무리, 확인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커리큘럼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한 방에 시험 공부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초심자한테 수업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가 딱딱 있어요. 단계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한 4달 정도 수업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는 22.5점. 야, 내 평생 이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비극적인 점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 전문적인 내용.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예전에는 떡방 했지 요새는 공인중개사 인정합니다. 대우해줘요. 그만큼 시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시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은 1년 만에 그냥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나중에 와갖고 뭐 애워갖고 시험 합격하고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시험도 수준이 있어요. 올해가 30회, 내년이 31회가 돼요. 이게 그런데 매년 요새는 시험 보지만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시험 봐갖고 거의 우리 중개사 시험의 역사가 40년 이상 됐습니다. 40년 이상. 그래서 시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전문적인 내용들.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규제, 이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절대 뭐 2달 공부해갖고 합격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한테도 공법 2달 공부해서 한번 60점 맞아봐라. 못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갖고 제가 대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같이 공부해서 1년 만에 딱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1년간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 다년간 10년 이상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강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공법 때문에 합격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끔 명쾌하게 강의를 할 거니까 할 때 저만 믿고 잘 같이 공부해서 우리 합격자분에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강 공법 한종민 저 선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